연초부터 우리 증시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밀립니다. 다른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 상대적으로 낮고 깊은 편입니다. 게다가 오늘장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져서 근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유한타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너무 빠집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시장 좀 하락하고 있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지금 환율도 급등하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그에 따라서 매도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약세에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기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과 향후 실적 발표될 기업들의 부진한 흐름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미국의 또 금리나 기대감이 뒤로 이연이 되면서 이 부분도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섹터주들이 다 부진합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섹터주들 상당히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 등도 다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섹터 많이 하락이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역시 금리나 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급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급등했었던 한미약품 그룹주도 상당히 오늘 급락하는 모습 눈에 많이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홍해 관련해서 기대감이 올랐던 전력기기 섹터주들도 좀 약세입니다. 다만 해운이랑 물류 쪽들은 상당히 좀 운임 급등으로 인한 실적 기대감 커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5G 섹터주들 강세입니다. KMW하고 오이솔루션 등 좀 시장에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이라면은 항상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화장품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 올라오면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 순환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쉬고 있었던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등도 강세에 좀 동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 반도체 지수 반등하면서 오늘 반도체가 그나마 선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섹터주들이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섹터주들의 급락이 지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상승 쪽에서 그나마 또 오르는 종목 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그리고 통신장비 쪽, 이쪽은 상대적인 강세 움직임인데 언제까지 버텨줄지 이 부분도 좀 걱정입니다. 삼성전자도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 둔화되면서 지금 보합 왔다 갔다.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는 1%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반도체주들도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시장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항상 시장에 지금 신용이 많이 늘어났다, 반도체 쪽에 신용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2차 전지주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지면 사겠다라는 사람만 있었지 팔겠다는 사람이 없었었죠. 신용도 많이 늘어났었고요. 하지만 지금 결과값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반등할 때 반등이 미약하거나 예전 고점 돌파하지 못하면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도 계속 같이 들여왔었는데요. 일단 시장의 기대치를 그대로 좀 많이 반영을 했고 지수가 좀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 재료 쪽들은 조정 시에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딜행 감산폭을 축소하겠다 내지는 축소할까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쪽으로는 좀 다시 참 챙겨서 보시고요. 5G도 일단 이재용 회장의 일단은 발언, 6G 기술에 대한 발언,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 속에서 너무 좀 많이 빠졌죠. 한 3년 이상 빠졌으니까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아시다시피 들고 있는 사람도 그냥 기지맥진돼 있을 정도로 많이 하락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 바닥권에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있습니다. 그 뒤에 반응 궁금합니다. 반응이 상당히 강하다라면 인공지능 섹터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반등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 반응 보고 흐름이 좀 만들어진다라면 단기 쪽 기술적인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반도체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 직전 고점 때 계속 돌파가 안 되고 시장이 반등하는데도 주도력을 갖지 못한다라면은 계속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실적 발표 시즌 좀 지나는 걸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다시 시장에 많이 빠지면 주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은 계속 좀 고려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 보면서 후발주자들 밑에 하부권에 있는 밸류체인들 업체들을 가격적인 부분들을 계속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면에 미증시에서도 찬물을 끼얹은 게 이 금리 인하, 조기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연준 관계자의 멘트 영향이었죠.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시에 수혜주로 분류됐던 이 성장 섹터 이쪽이 오늘 낙폭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이라든지 또 제약바이오 몇몇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이쪽도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락 움직임이 깊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트럼프의 부각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금리나 기대감에 또 투자 계속 지속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던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섹터주들도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연준은 언제라고 언급한 역사도 없고 한 적도 없었는데 시장이 와 3월이다 뭐 이러면서 막 시장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때부터 뭐 저희가 쉽게 말하는 그냥 뭐 이런 속어가 될 수 있겠으면 설레발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부각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라든지 뭐 시장에 원래는 한 6월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겠냐가 정설이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 금리나 기대감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면서 그동안 미리 기대감이 올랐던 섹터주들 쪽에서 또 다시 또 실적 시즌이 돌아오다 보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든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금리나 기대감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쪽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되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최근에 M&A 이슈 등을 동반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차익 실현 빠르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또 카나리오 바이오는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하면서 실패라기보다는 뭐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임상 중단을 뭐 권고받으면서 급락하면서 하한가에 들어간 모습이 보시겠고 파메신 같은 경우는 또 최대 주주 변경하면서 또 상한가가 있습니다. 역시 좀 뉴스 이슈 요새 또 M&A 뉴스가 좀 주가에 단기적으로 좀 방향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제외하고 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관망세가 짙습니다. 셀트리움 그룹주들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많이 먼저 선 조정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주도주들은 지수가 만약에 바닥을 찍는다라면은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수가 벌써 2467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1차 지지선이 2460선이거든요. 요게 깨지면 2440선 정도가 마지노선이 됩니다. 거의 이제는 조금 뭐랄까 심리적으로 바닥선에 가까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빠진다고 손절하기보다는 좀 반등 포인트를 기다려보시는 게 성장주 섹터한테는 조금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빠졌던 엔터주들도 오늘 좀 너무 빠졌다고 반등하는 것처럼 시장의 뉘앙스를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낙폭과대 성장주들은 조금 리바운딩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빠지는 종목은 좀 들고 있어보자, 섣불리 매도하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려보자 투자 전략입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화장품 실적 기대된다 하면서 이 시간에 소비재 쪽 몇 번 짚어주셨죠. 돌아가면서 강한데 오늘은 코스맥스 차례인가 봐요. 얼마 전엔 토니모리도 있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장품주들 여전히 선방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해운 물류 섹터 단연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2에서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는 종목군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해운 물류 sek터주들은 뭐 아시다시피 실적에 대한 기대치죠. 사실 홍해 사태가 커지면서 홍해 쪽으로 배가 갈 수는 있는데 가면 보험료가 10배라고 합니다. 또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면 또 역시 열흘 이상 더 걸려서 운임 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은 이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또 커지면서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감까지 또 같이 커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같이 커지면서 이게 연속 사이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물류주들 같은 경우는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적이 좀 기대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과는 반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운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중소형 해운사라든지 물류사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단기에 거의 막 50% 이상 오른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일단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쪽 홍해 쪽의 사태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그 여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에 좀 약세해도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전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적으로 좀 전쟁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발언에서도 한반도 리스크가 또 다시 커지면서 시장이 더욱더 압박받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실적입니다. 나 이 회사 실적이 안 좋은 거 알아. 이미 그래서 많이 빠졌어. 그래도 들고 있을래. 이게 아니라 실적 발표할 때 또 레포트 한 번 더 나오고 실적 안 좋게 나왔다고 또 빠지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종목들과 섹터다라면은 최대한 좀 멀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지금 실적이 제일 좋은 데가 여행주, 그다음에 항공주, 그다음에 화장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다 이쪽으로 몰려있죠. 오늘도 항공주는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화장품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소비주 sek터 내에서 그래도 실적이 견조한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좀 이동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 1월, 2월 이어지면서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압박받는 종목들보다는 좀 실적에서 조금 더 자유롭거나 경기에 조금 민감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짜고 최대한 좀 슬림화시키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